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과 그가 창제한 한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탁월한 통찰력과 헌신은 한국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 결과입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 발전 과정, 그리고 오늘날 한국어가 가진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는 한반도에서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고유 언어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각 지역의 방언이 발달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창제되어 한국어의 표기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 백성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창제에 몰두했고 1443년에 완성하였으며,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 한자는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는 한글 보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양반 계층은 한글을 배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한자에 비해 고급스럽지 않다고 생각했고, 한자를 통해 지식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끊임없는 노력과 백성들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인해 한글은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한국어를 대표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배우기 쉽습니다.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복잡한 한자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한글을 익혀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한글은 글자 수가 적고 발음과 글자가 일치하여 쓰기 쉽고 읽기 쉽습니다. 한글은 한자보다 글자를 익히는 시간을 단축하고 읽고 쓰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글은 창제 이후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언론,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한글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한글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의 간단하고 체계적인 구조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글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과 그가 창제한 한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탁월한 통찰력과 헌신은 한국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 결과입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 발전 과정, 그리고 오늘날 한국어가 가진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는 한반도에서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고유 언어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각 지역의 방언이 발달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창제되어 한국어의 표기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 백성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창제에 몰두했고 1443년에 완성하였으며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 한자는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는 한글 보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양반 계층은 한글을 배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한자에 비해 고급스럽지 않다고 생각했고 한자를 통해 지식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끊임없는 노력과 백성들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인해 한글은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한국어를 대표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배우기 쉽습니다.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복잡한 한자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한글을 익혀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한글은 글자 수가 적고 발음과 글자가 일치하여 쓰기 쉽고 읽기 쉽습니다. 한글은 한자보다 글자를 익히는 시간을 단축하고 읽고 쓰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글은 창제 이후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언론,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한글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한글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의 간단하고 체계적인 구조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글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